아이, 나 먼저 좀 해줘요. 저 사람 시간 없대서. 최 씨가 나직하게 말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자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다. 웃음인데 웃음이 아닌 것. 그리고 정혜를 봤다. 요즘 거지들도 골프는 치네.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파크골프라고 혹시 들어보셨으려나 모르겠어요. 골프와 비슷한데 도심 곳곳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두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스포츠인데요. 걷기도 좋고 어르신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건강하게 운동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은 그 골프장에서 김정혜 씨가 겪었던 황당하고 재밌는 사연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명종이 울리기 3분 전에 눈이 떠졌다. 김정혜는 그것이 버릇인지 재능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20년을 살아왔다. 교단에 서던 시절부터 그랬다.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교실 문을 열어두는 교사. 학부모가 오기 전에 이미 자리를 정돈해 두는 사람. 누군가 도착했을 때 자신이 이미 거기 있는 것,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천장을 보며 잠시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새벽의 소리가 들어왔다. 청소차 멀리서게 짖는 소리, 골목 어딘가 철문 닫히는 쇳소리. 그 소리들이 뒤섞이는 잠깐의 시간이 그녀는 은근히 좋았다.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시간. 아무도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이불 속에 누운 62살짜리 여자인 시간.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약간 뻑뻑했다. 예전에는 없던 감각이었다. 50 중반이 넘으면서 아침마다 몸이 먼저 나이를 알려왔다. 허리, 무릎, 왼쪽 어깨 순서로. 마치 출석을 부르듯. 정혜는 그게 나름 우습다고 생각했다. 30년 동안 출석부를 불렀더니 이제 몸이 자기한테 부른다고. 그래도 불평은 하지 않았다. 몸이 아직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었다. 그걸 아는데 꽤 오래 걸렸다. 욕실 거울 앞에 섰다. 흰머리가 조금 늘었다.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염색집에 달려가지는 않았다. 새치가 들어간 짧은 커트머리. 자연스러운 것이 그녀에게는 언제나 품위의 기준이었다. 억지로 붙잡는 것들은 꼭 어딘가 티가 났다. 젊음도 돈도 사람도. 세수를 하면서 잠깐 생각했다. 오늘 날씨. 맑음이었다. 어젯밤에 확인해뒀다. 주방으로 나왔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저녁에 미리 담가둔 현미밥 도시락을 꺼냈다. 반찬은 3가지. 연근조림, 깻잎 무침, 두부조림. 흰 용기에 색색으로 담긴 반찬들을 들여다보며 잠깐 흐뭇했다. 이 조그만 도시락을 꾸리는 일이 요즘 아침의 유일한 낙이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니고 아들에게 전화가 오는 날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화요일 아침에 혼자 반찬통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작은 만족감. 그 감각을 사람들이 이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받고 싶지도 않았다. 연근을 담으면서 잠깐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은 연근 조림을 유독 좋아했다. 달달하고 씹히는 맛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 배운 반찬이 연근 조림이었다. 신혼 때 5번은 실패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무르거나 간이 맞지 않거나. 6번째에 처음으로 남편이 밥 2공기를 먹었다. 그것이 이제 몸에 익었다. 남편이 없어도 손이 저절로 연근을 집었다. 베이지색 면 바지에 회색 반팔 티셔츠. 그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 오래 입어서 소매 끝이 살짝 눌린 옷이었지만 세탁이 잘 되어 있었다. 새 것보다 세탁된 헝겊이 더 깔끔해 보이는 법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는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골프백은 현관 옆에 세워져 있었다. 10년 된 가방이었다. 갈색 가죽 손잡이는 군데군데 색이 빠져 있었고 지퍼 쪽에는 작은 긁힘도 있었다. 지인 중 누군가가 한번 이제 새 걸로 바꾸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녀는 그냥 웃고 넘겼다. 바꿀 이유가 없었다. 클럽은 멀쩡했고 가방은 여전히 든든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하는 행위가 자신을 닮은 것 같아서.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낡고 하였던 것이 이제는 아이보리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밑창은 아직 튼튼했다.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오늘 날씨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맑음, 최고 기온 27도, 남동풍. 좋은 날이었다. 버스를 타지 않았다.
파크 골프장까지는 걸어서 25분. 그녀는 항상 걸어갔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였다가 언젠가부터는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25분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골목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다. 이른 아침이라 인도가 한산했다. 제과점 앞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편의점 앞에서는 젊은 배달원이 음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그런 것들을 보았다. 누가 뭘 팔고 누가 뭘 나르고 어느 건물 앞에 화분이 새로 놓였는지. 국어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 생긴 습관이었다. 뭐든 보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버릇. 저 배달원은 몇 살일까? 새벽부터 일하는 걸 보면 뭔가 급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거나. 저 제과점 주인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반죽을 새벽 4시부터 시작한다고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다. 빵이 완성되기까지 적어도 2~3시간. 그러면 저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셈이다. 아무 쓸모없는 상상들이었다. 하지만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계속 흘렀다. 그것이 좋았다. 은퇴한 뒤 처음 몇 달은 무너질 것 같았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게 된 기분.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 서늘한 일인지 몰랐다. 남편은 먼저 떠났고 아들은 부산에서 제 가정을 꾸렸다. 명절에 내려가면 손녀가 할머니 달려들었지만 그것이 끝나면 다시 서울이었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혼자 남은 그녀에게 파크골프는 처음에 그냥 동네 노인들 운동이었다. 재미없을 것 같았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것이라 괜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채를 처음 잡던 날 공이 딱 맞을 때의 그 손맛이 예상치 못하게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공을 보고 자세를 잡고 때린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위로가 됐다.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은 나이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과 함께 왔던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두렵지 않아졌다. 파크골프가 그것을 가르쳐줬다. 공은 자기가 치는 것이다. 누가 대신 쳐줄 수 없다. 이제는 일주일에 나흘은 나갔다. 파크골프장 단골들이 몇 명 있었다. 형사 출신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최 씨, 말끝에 꼭 요즘 젊은 것들은을 붙이는 오 선생, 과자 봉지를 항상 2개씩 들고 다니는 강 씨 할머니. 그리고 72살인데 매번 파세이브를 하는 박 노인. 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18호를 돌고 도시락을 먹고 집에 오는 것.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공원 입구가 보였다.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몇몇이 나와 있었다. 최 씨가 손을 들어 보였다. 그녀도 살짝 손을 올려 인사했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원 입구 쪽에 소형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비스듬히. 보통 거기 차를 대는 사람은 없었다. 정혜는 잠깐 그것을 보고 지나쳤다. 매점 앞에서 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정혜 씨 왔어요? 저기 봐봐. 시선을 따라갔다. 3번 홀 근처 시작 지점 옆에 사람들이 3~3~5 모여 있었다. 흔한 광경이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시선을 잡아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색깔이었다. 여름인데도 원색. 빨간 베이스에 금색 로고가 크게 박힌 트레이닝 바지, 흰 폴로 티셔츠에는 커다란 브랜드 워드마크가 정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자체로는 별일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손이었다. 양손에 아니 손가락 하나하나에 반지가 껴 있었다. 에메랄드 녹색 알이 박힌 반지, 굵은 금태 반지, 은빛 금속에 초록 돌이 올라간 것까지. 왼손만 해도 3개. 오른손도 비슷했다. 아침 햇살이 거기 닿아서 각도에 따라 빛이 튀었다. 파크골프장 잔디 위에서 그 빛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귀걸이는 크고 둥근 것이 달려 있었다. 귓불이 아래로 살짝 늘어난 것을 보면 오래된 장신구였다. 정혜는 잠깐 그 귀걸이를 봤다. 무게가 느껴졌다. 저걸 매일 달고 다니면 귓불이 아프지 않을까? 뭔가 안쓰러운 것이 있었다. 장신구에 눌린 몸. 여자는 60 중반쯤으로 보였다. 살집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걸음이 약간 무게를 옮기는 시기였다. 더운 날씨인데 숨이 조금 차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가 하나 있었다. 30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머리를 정돈하게 넘긴 남자였다. 표정이 묘하게 어색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같이 웃지 않았다.
뭔가 외워서 하는 것 같은 미소. 여자가 뭔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손을 살짝 받쳐줬다. 아들 같지 않았다. 손자 같지도 않았다. 정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짧게 생각했다. 저건 부자가 아니라 흉내 같았다. 오전 라운드는 보통 평온했다. 단골들끼리 조용히 돌면서 공 이야기, 날씨 이야기, 손자 이야기 정도가 오가는 게 전부였다. 큰 소리가 날 일도 없고 순서를 빼앗기는 일도 드물었다. 3번 홀에서 공을 칠 때였다. 정혜가 자세를 잡으려는 찰나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클럽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였다. 어머,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나 이런 거 원래 안 해봤는데. 목소리가 컸다. 파크골프장 전체에 울릴 것 같은 크기였다. 말이 끝날 것 같으면서 계속 이어졌다. 여기 퍼블릭이지? 아, 나 원래 골프 회원권 있어. 진짜거. 근데 오늘은 그냥 산책 겸 나온 거야. 여기가 더 편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젊은 남자가 클럽을 집어들이며 다시 건넸다. 여자는 받으면서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필요 이상으로. 최 씨가 정혜 쪽으로 눈을 건넸다. 정혜는 짧게 고개를 돌렸다. 4번 홀로 이동했다. 여자 쪽에서 또 큰 목소리가 났다.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자 아이, 왜 이래? 하면서 박장대소를 했다. 젊은 남자가 달려가서 클럽을 다시 고쳐 잡아줬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어깨가 닿고 손이 닿았다. 오 선생이 혀를 짧게 찼다. 5번 홀까지는 그래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 문제는 6번 홀이었다. 정혜 일행이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여자 쪽 무리가 어느새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순서가 아니었다. 누가 먼저인지는 파크골프 에티켓에서 명확하다. 먼저 온 순서대로. 잠깐 나 먼저 해도 돼요. 나 금방 가야 해서. 바빠서. 정혜는 잠깐 멈췄다. 바쁘다고? 이른 아침 파크골프장에 젊은 남자 데리고 나타난 사람이?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만 했다. 자리를 비켜줬다. 최 씨가 낮게 말했다. 선생님, 저 사람 원래 여기 안 오던 사람이에요. 이번 달부터 갑자기 나타났어요. 정혜는 그냥 웃었다. 단단하고 조용하게. 오전 라운드를 마치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다. 도시락을 꺼냈다. 연근이 윤기 있게 졌다. 깻잎에서 참기름 냄새가 올라왔다. 정혜 씨, 도시락 진짜 매번 이쁘다니까요. 강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정혜는 반찬 하나를 덜어 건넸다. 연근 한번 드셔봐요. 오늘 간이 잘 됐어요. 강 씨가 집어먹고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이게 진짜 맛있다. 비결이 뭐예요? 조청 조금 넣었어요. 설탕 대신. 강 씨가 감탄하는 사이 맞은편 테이블에서 소리가 났다. 에메랄드 반지 여자였다. 젊은 남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봉투를 풀고 있었다. 삼각김밥 2개, 컵라면, 파크골프장 자판기 커피까지. 여자가 그쪽을 향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의 눈이 내려왔다. 정혜의 도시락을 후었다. 낡은 골프백을 봤다. 다른 운동화를 봤다. 그리고 다시 도시락을 봤다.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30년 넘게 표정을 읽어온 사람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다. 정혜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냥 젓가락을 들고 연근을 집었다. 천천히 씹었다. 달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저 사람은 지금 뭘 이겼다고 생각할까?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파크골프장은 좁은 세계였다. 서울 시내 어딘가 공원에 자리 잡은 18홀짜리 잔디밭. 오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배경이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일주일 안에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 기본 정보를 파악했다. 어디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함께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의미에서 에메랄드 반지 여자는 꽤 풍성한 화제거리였다. 나는 처음에 재벌집 부인인 줄 알았어요. 오 선생이 말했다. 그가 말끝에 요즘 젊은 것들은을 붙이지 않을 때는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신호였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명품이 맞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해요. 디자인이 너무 크다고.
진짜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로고를 숨기잖아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매번 달라요. 내가 세어봤는데 지금까지 3명이에요. 일주일 반 동안.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패턴. 패턴이요? 웃는 타이밍이 똑같아요. 여자가 말 끝낼 때마다 딱 고개를 끄덕이고 웃는 거. 저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최 씨는 형사 출신이라는 것을 이럴 때 쓸모 있게 발휘했다. 정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직접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 사람 이야기를 단골들 사이에서 안주거리 삼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에게 한 짓을 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고 느꼈다. 더 낮아지는 것 같았다. 강 씨가 과자를 건네며 말했다. 근데 그 반지 에메랄드 맞아요? 진짜 에메랄드면 엄청 비싸지 않아요? 최 씨가 코웃음을 쳤다. 진짜 에메랄드를 저렇게 손가락마다 끼고 파크 골프장 와요? 한바탕 웃음이 지나갔다. 정혜만 웃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면서 그 여자를 떠올렸다. 손가락마다 에메랄드를 끼고 아침 파크 골프장에 젊은 남자를 데리고 나타나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주변 사람을 깔보는 눈빛.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차가 식었다. 정혜는 그냥 냉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여자가 또 나왔다. 이틀 뒤였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입구. 이번에는 젊은 남자가 달랐다. 지난번 남자보다 약간 더 어려 보였다. 헤어스타일도 달랐다. 하지만 표정은 똑같았다. 외워서 하는 웃음. 정혜는 그것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정렬되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흐릿하게 보이던 글자가 초점이 맞아오는 것처럼. 아, 저 남자들은 매번 다른 사람이구나. 다음에 또 오면 또 다른 남자가 올 것이다. 이 여자에게 저 남자들은 역할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두 번째 라운드 9번 홀 앞에서 순서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먼저 비켜주지 않았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다. 정혜 일행이 먼저 라인에 섰고 여자 쪽이 뒤였다. 여자가 다가왔다. 아이, 나 먼저 좀 해줘요. 저 사람 시간 없대서. 최 씨가 나직하게 말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자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다. 웃음인데 웃음이 아닌 것. 그리고 정혜를 봤다. 요즘 거지들도 골프는 치네.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방금 날씨 얘기를 한 것처럼. 옆 남자에게 흘리듯 말하는 척했지만 목소리 방향은 정확하게 정혜를 향했다. 공기가 바뀌었다. 최 씨가 굳었다. 강 씨가 숨을 들이켰다. 오 선생이 입을 약간 벌렸다. 정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이 들어왔다. 피부 안쪽으로 근육 안쪽으로 갈비뼈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딘가에 박혔다. 날카롭고 빠르게. 어릴 때를 알고 있다. 정혜는 아버지가 일용직이었고 고등학교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낡은 것을 물려 입었다. 급식이 없던 시절 점심 도시락이 없어서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했던 날들. 교복이 해진 곳을 감추려고 가방을 왼쪽으로 들었던 기억. 반 아이들이 몰라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누군가 알아줬으면 했던 그 이중적인 마음. 그 기억들은 어른이 된 뒤에도 지워지지 않고 어딘가 웅크리고 있었다. 건드리면 바로 올라왔다. 지금 딱 그 자리가 건드려졌다.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3초, 5초. 그리고 클럽을 들었다. 아무 말 없이 자세를 잡고 공을 때렸다. 딱. 공이 깔끔하게 날아갔다.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나도 해보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며칠이 지났다. 여자는 이제 파크 골프장의 새 단골이 되어가고 있었다. 출연 빈도가 이틀에 한 번꼴로 늘었다. 남자도 계속 바뀌었다. 30 초반에서 40 초반 사이 체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 어색한 웃음, 여자가 말할 때마다 맞장구를 치는 타이밍, 돈이 오가는 관계 특유의 긴장감. 최 씨는 이미 4번째 남자라고 했다. 이번 남자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오 선생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래요. 카카오톡 프로필 봤어요. 잠깐 핸드폰 꺼내 놨을 때 어떻게 봤어요? 나이가 들면 눈이 더 빨라지는 법이에요. 다들 한바탕 웃었다.
정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트레이너라면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사람이다. 지쳐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저녁에 낯선 노년 여성 옆에서 웃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 사람도 딱히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날 정혜는 클럽 하나를 입고 왔다. 파크골프 클럽은 보통 세 종류다. 그녀는 드라이버를 집 현관에 두고 온 것을 3번 홀 직전에 알았다. 파크골프장에서는 클럽을 서로 빌려주는 문화가 있었다. 보통은 별말 없이 건네줬다. 여자가 벤치 옆에서 여분 클럽을 들고 있었다. 정혜가 다가갔다. 저 잠깐 드라이버 빌릴 수 있을까요? 여자가 돌아봤다. 그리고 클럽을 들고 정혜를 위아래 후었다. 아주 천천히. 아이고 없어요. 우리도 다 써요. 명백히 거짓말이었다. 벤치에 2개가 더 놓여 있었다. 그거 2개 있는데요. 그건 얘 거예요. 젊은 남자가 슬쩍 옆을 봤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남자도 난처해 보였다. 자신의 클럽이 아닌데 자신의 클럽이라고 말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받는 사람의 한계였다. 정혜는 2번 더 말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돌아섰다. 뒤에서 여자가 옆 남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왜 저래 진짜. 그 목소리가 일부러 들으라는 크기로 설계된 것이었다. 정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발씩 계속 나아갔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아주 조금 무거웠다. 흥미로운 일이 생긴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오 선생이 묘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오늘 재밌는 거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날 오 선생은 운동을 일찍 마치고 매점에서 음료를 사고 있었다. 그런데 에메랄드 반지 여자가 매점 앞에서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계좌로 보내요, 계좌로. 아, 현금은 안 받아요. 통화 목소리가 꽤 컸다. 아니 30이면 30이지 왜 자꾸 깎아요? 하루 종일 있어주는 게 얼만데. 오 선생은 음료를 받으면서 딴 곳을 보는 척했다.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파크골프장으로 와요. 거기서 만나요. 잘생긴 거 맞죠? 키는요? 전화를 끊고 여자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때 오 선생과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잠깐 굳었다가 오 선생이 먼저 시선을 거뒀다. 오 선생이 이야기를 마치자 강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나. 그러면 그 남자들이 전부. 아마도요. 최 씨가 팔짱을 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돈 받고 오는 거라고. 정혜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기분이 후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뭔가 씁쓸한 것이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 걸까? 옆에 있어주는 시간인가? 아니면 자신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증명인가? 구분이 안 됐다. 그날 라운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하나 들었다. 저 여자는 혹시 파크골프장에 올 때만 그럴까? 다른 시간에는 어떤 사람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반지를 끼기 전에 핸드폰 앱을 열어서 남자를 예약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대답도 필요 없는 질문이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여기기로 했다. 다음 주. 그날은 강 씨와 나란히 점심을 먹고 있었다. 도시락을 펼쳤다. 두부조림과 오이 무침 현미밥. 하루 전날 저녁에 미리 만든 것이었다. 이거 두부 직접 하셨어요? 응, 양념이 잘 됐어.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시락이 뭐예요? 어머 저렇게 드세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안 들었어도 누구 목소리인지 알았다. 나는 이런 데서도 도시락은 좀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강 씨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정혜는 밥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한가? 반지들이 손가락에서 빛났다. 젊은 남자는 자기 삼각김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여자는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이 핸드폰을 향하는 남자를 보고 있었다. 잠깐, 아주 잠깐. 행복하지 않겠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못되게 구는 것과 못된 행동이 용납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였다.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었다.
그것은 가르친 것 중에 아이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한 것이기도 했다. 그때 여자가 또 말했다. 거기 연근조림이에요. 어머, 나 연근 냄새 정말 못 맡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강 씨가 정혜를 바라봤다. 걱정 어린 눈이었다. 정혜는 강 씨에게 살짝 웃어 보이고는 연근 한 조각을 들어 입에 넣었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달고 고소하고 씹을수록 맛이 올라왔다. 그날 오후 박 노인이 정혜 옆에 앉았다. 72살의 박 노인은 파크골프장에서 가장 오래된 단골이었다. 거의 매일 나왔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라운드를 할 때도 조용했고 쉬는 시간에도 그다지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냥 공을 치고 차를 마시고 집에 갔다. 그런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저 여자 때문에 속 많이 상했죠? 정혜는 잠깐 대답하지 않았다. 좀요? 박 노인이 앞을 보며 말했다. 나도 저런 사람 살면서 몇 번 만났어요. 회사 다닐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반응을 먹고 사니까. 내가 화를 내면 그게 밥이에요. 내가 참으면 배가 고파요.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다른 밥을 찾아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정혜가 조용히 웃었다. 알아도 상처는 나요. 그렇죠. 알아도 나요. 박 노인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래도 선생님은 잘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다. 더 위로의 말도 없었고 더 조언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다. 억지로 위로받는 것보다 그냥 인정받는 것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다. 거지들도 골프는 친해라는 말, 클럽을 거부당한 일, 도시락을 향한 시선, 연근 냄새 발언. 목욕을 하고 나왔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서랍장 앞에 섰다.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작은 박스가 하나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기념일에 맞춰준 것이었다. 열어보지 않은 지 꽤 됐다. 까만 벨벳 위에 흰금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단출하고 세련된 것. 화려하지 않았지만 볼 때마다 좋았다. 이걸 해도 남편한테는 과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당신한테 안 과한 게 어딨어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만지지는 않았다. 닫았다. 정혜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저 여자는 나를 왜 건드리는 걸까? 아니,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향을 받은 것일까? 그러면 참는 것도 지는 것인가? 아무 반응 없이 지나치는 것과 건드려졌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묻는 것은 하나였다. 나는 지금 왜 이 사람을 잊지 못하는가? 대답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가난했던 기억, 그 시절의 부끄러움. 예순이 넘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30년 교사를 하고 건물 하나를 가지고 성동구에서 혼자 멀쩡하게 사는 지금도. 밖에서 빗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가 파크골프장에 도착했을 때 최 씨, 오 선생, 강 씨가 이미 모여 있었다. 뭔가 회의 중인 분위기였다. 선생님, 우리 오늘 같이 다닙시다. 최 씨가 말했다. 같이요? 그 여자 어제 또 왔다 갔어요. 11번 홀에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또 순서 빼앗았어요. 이번에는 새로 온 할아버지한테. 오 선생이 팔짱을 끼며 덧붙였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처음 오신 분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셨겠어요. 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혜는 잠깐 생각했다. 뭘요? 관리소에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공원 측에 말을 하거나. 그건 좀. 정혜가 말했다. 그 사람이 규칙을 어긴 것은 맞는데 관리소에 신고까지 하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골프백을 어깨에 걸쳤다. 일단 라운드 돕시다. 최 씨가 나지막이 웃었다.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정혜가 앞서 걸으며 말했다.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라운드에서 에메랄드 반지 여자가 또 순서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최 씨가 앞에 섰다. 아이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먼저 왔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어조였다. 전직 형사의 목소리였다. 여자가 잠깐 멈췄다. 젊은 남자를 봤다. 남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것이 전부였다.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혜는 그 작은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열사흘째 되던 날. 여자가 혼자 왔다. 처음이었다. 남자 없이 나타난 것은 약간 늦은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반쯤. 단골들은 이미 두 바퀴를 돌고 있는 시간이었다. 여자는 매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고 벤치에 앉았다. 정혜는 그것을 멀리서 봤다. 반지는 오늘도 가득 끼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그 모습은 달랐다. 파크 골프장에서 남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의 그 과잉 에너지가 없었다.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다. 시선은 잔디 위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인지 그냥 컵을 들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정혜는 그 자리를 지나쳤다. 하지만 오 선생이 옆에 붙으며 낮게 말했다. 오늘 남자 목 구한 것 같아요. 저번에 핸드폰 통화 들었잖아요. 아마 약속이 안 된 것 같은데. 강 씨가 혀를 찼다. 저러고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기는요. 남한테 못된 짓 해놓고 외롭다고요? 오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혜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잔디를 바라봤다. 저 사람이 외로운 것과 저 사람이 내게 한 짓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했다. 하지만 저 뒷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여자. 반지가 번쩍이는 손으로. 아무도 없는 벤치에서. 인간은 참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장마가 시작됐다. 일주일째 비가 내렸다 그쳤다 했다. 파크 골프장은 잔디가 젖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문을 닫았다. 정혜는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웠다. 책을 읽거나 마트에 가거나 건물 관리를 점검하러 갔다. 건물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정혜가 45 무렵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산 꼬마 빌딩이었다. 지상 5층, 1층은 치킨집, 2층부터 4층은 사무실, 5층은 고시원 형태의 작은 원룸 5개. 성동구 쪽 역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였다. 당시에는 변두리 취급을 받았는데 지하철이 새로 뚫리면서 임차인이 들어왔다. 매달 월세가 나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연금과 합치면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다.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파크 골프장 단골들도 몰랐다. 굳이 알릴 이유가 없었다. 돈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신념에 가까웠다. 남편도 그랬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번듯한 공무원이었지만 월급날이라고 외식을 하거나 옷을 새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갖고 있는 것이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 정혜는 그것이 남편에게서 배운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건물에 뭔가 확인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1층 치킨집 사장이 바뀐다는 연락이 왔었다. 임대 계약서 관련 서류를 챙겨야 했다. 우산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평소와 달랐다. 버튼을 몇 번 눌렀다. 움직이지 않았다. 안에 갇히지는 않았다. 문은 열려 있었다. 기사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았다. 일단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계단 문을 밀었다. 3층과 2층 사이 계단.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다. 뒷모습이었다. 밝은 연두색 청소복을 입은 여성이 계단 난간을 걸레로 닫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이었다. 무릎이 약간 불편해 보이는 자세였다. 중간중간 허리를 폈다가 다시 구부렸다. 정혜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발소리에 그가 돌아봤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얼굴이 익었다. 아주 익었다. 반지가 없었다. 귀걸이도 없었다. 연두색 청소복에 고무 장갑. 머리는 수건 같은 것으로 묶여 있었다. 화장도 없었다. 땀이 조금 나 있었다. 이마에 목에. 박말순이었다. 파크 골프장에서 거지들도 골프는 친해라고 했던 그 여자. 두 사람이 동시에 굳은 것은 아니었다. 정혜가 먼저 알아봤다. 말수는 1초, 2초 뒤에 알아봤다.
그 짧은 시차가 이상하게 선명했다. 말순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혜는 그냥 계단을 계속 내려갔다. 말순은 옆으로 비켜섰다. 청소 도구를 들고 시선을 내린 채로 1층에 도달하기까지 그 짧은 거리가 무척 길게 느껴졌다. 12계단. 한 칸 한 칸이 분명했다. 현관을 나와서 우산을 폈다. 비가 내렸다. 조용하고 촘촘하게. 정혜는 그냥 걸었다. 임대 계약 서류 이야기는 일단 뒤로 밀렸다. 다리가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건물 외벽에 청소 일정표를 며칠 전에 봤었다. 화요일 오전. 그게 오늘이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 건물 청소를 맡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관리 실무는 용역 회사에 맡겨두고 있었다. 정혜가 직접 청소부를 선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몰랐다. 빗속에서 잠깐 멈췄다. 에메랄드 반지들이 떠올랐다. 아침 햇살에 빛나던 그 초록 알들이. 파크 골프장에서 크게 울려 퍼지던 목소리가. 요즘 거지들도 골프는 친해라는 말이. 그리고 방금 계단에서 본 얼굴이. 둘을 겹쳐 놓으면 같은 사람이 맞는데 너무나 달라서 내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빛나는 반지와 연두색 청소복. 크게 울리는 목소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 비가 우산을 두드렸다. 정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건물 관리 직원에게 전화했다. 아, 박말순 씨요? 오래됐어요. 한 2년 됐나? 화요일, 금요일 오전에 오시는데 일은 성실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2년. 정혜가 파크 골프를 시작한 것도 거의 그 무렵이었다. 2년 동안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동네를 오갔는데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당연했다. 말순이 일하는 날과 파크 골프장에 나타나는 날이 달랐을 것이고 청소복과 반지 치장이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같은 사람이라는 연결을 막았다. 급여가 좀 어떻게 돼요? 일당으로 받으세요. 화요일, 금요일 이틀 나오시면 한 달에 그게 다예요. 금액을 들었다. 넉넉하지 않은 숫자였다. 파크 골프장에서 데려오는 젊은 남자들. 정혜는 최 씨가 했던 말을 오 선생이 들었던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하루 30만 원. 그것이 그 남자들의 단가라면 한 달 월급을 하루에 쓰는 셈이었다. 그 돈으로 산 것이 무엇인가? 옆에 앉아주는 사람. 클럽을 집어들여주는 손. 크게 웃어줄 때 자신을 바라봐 주는 눈. 정혜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로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에메랄드 반지를 끼는 것도 젊은 남자를 돈으로 사는 것도 낡은 가방 든 사람에게 거지라고 말하는 것도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 봐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 그 공포의 이름을 정혜는 알고 있었다. 외로움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인간은 단순하지 않았다. 만약 단순했다면 지금 이 감정이 하나였을 것이다. 분노거나 연민이거나. 그런데 정혜 안에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고 그 둘이 서로를 지우지 않고 나란히 존재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하루 종일 무릎을 구부려 계단을 닦고 번 돈을 그 남자들에게 갖다 쓰면서 그것이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 에메랄드 반지를 끼면 큰 목소리로 말하면 누군가를 깔보면 자신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그 주의 전부인 사람. 그 외로움이 보였다. 하지만 거지들도 골프는 치네. 그 말이 여전히 맴돌았다. 연민은 진짜 감정이었지만 그 말이 박힌 자리도 진짜였다. 인간의 어린 시절 상처는 나이를 먹어도 크기가 줄지 않았다. 60이 넘어도 가난했던 기억은 선명했다. 그 기억을 건드린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상대가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연민과 분노가 공존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리고 사실 선택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미 계약서에 조항이 있었다. 정혜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떤 줄기는 빠르고 어떤 줄기는 느렸다. 같은 비였는데 속도가 달랐다. 인간도 그랬다. 같은 삶인데 속도가 달랐다. 말수는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가고 있었다. 그리고 정혜는 천천히 어느 쪽이 맞는 속도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흘 뒤 건물 관리 직원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사모님,
박말순 씨가 오늘 오전에 연락도 없이 안 나오셨어요. 벌써 두 번째예요. 지난달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아프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오늘은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정혜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다. 금요일이었다. 저번 금요일은 파크 골프장에서 봤다. 반지들이 번쩍이고 세 남자가 옆에 있었다. 매점에서 비싼 음료를 사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재를 증명하던 날. 화요일에 결근, 금요일에 또 결근이면 이번 주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약서를 꺼냈다. 무단 결근 3회 누적 시 계약 해지 가능. 이번이 두 번째였다. 기준상으로는 한 번이 더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사유 없이 하루 결근한 것, 이번 달에 연속 이틀 결근. 관리 직원은 이번 달 기준이라고 했다. 정혜는 한참을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그 종이가 묘하게 무거웠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결정이었다. 도덕적으로도 이상할 것 없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말순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소 업무의 관리자로서인가? 아니면 거지 여편 내라고 들은 사람으로서인가? 그 경계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했다. 정혜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래 생각했다. 월요일 아침. 정혜는 파크 골프를 쉬었다. 건물로 갔다. 관리 직원에게 미리 연락해서 박말순이 오는 날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왜 그렇게 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1층 복도 쪽 작은 공간에 의자가 2개 있었다. 거기 앉아서 기다렸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복도 냄새, 청소 용액 냄새, 비온 뒤 콘크리트 냄새. 이 건물이 생긴 뒤로 자신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늘 뭔가를 처리하러 왔다가 나갔다. 2년 동안 이 계단을 닦은 사람이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부터 무릎을 구부려서 난간을 걸레로 닦으면서 그 사람이 파크 골프장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끼고 젊은 남자 옆에 앉아 있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말순의 나이는 얼마일까? 파크 골프장에서 봤을 때 60 중반으로 보였다. 그러면 정혜와 2~3살 차이 정도. 비슷한 나이다. 비슷한 나이의 두 여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쪽이 선택이고 어느 쪽이 운명인지 알 수 없었다. 오전 10시 5분. 유리문이 열렸다. 말순이 들어왔다. 청소 가방을 들고 고무 장갑을 손목에 걸어두고 연두색 청소복을 입은 채로. 그 손에 반지가 없었다. 손가락이 그냥 손가락이었다. 문 안으로 들어오다가 복도에 앉아있는 정혜와 눈이 마주쳤다. 말순의 몸이 굳었다. 정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앉은 채로 말했다. 박 씨, 잠깐 앉으세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위협도 없었고 날도 서 있지 않았다. 그냥 교실에서 학생을 부르듯이 말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을 것이다.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다. 5초 정도.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반지가 없었다. 귀걸이도 없었다. 화장이 얇게만 되어 있었다. 얼굴이 작아 보였다. 정혜는 말순을 봤다. 말순은 무릎을 봤다. 잠시 침묵이 지나갔다. 복도 어딘가에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났다. 정혜는 그 침묵을 서두르지 않았다. 교사를 오래 하면 생기는 버릇이기도 했다. 침묵을 먼저 깨는 쪽이 더 많은 것을 내놓는 법이었다. 그것이 협박이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말순이 먼저 침묵을 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혜가 먼저 말했다. 그게 자신다웠다. 무단 결근이 2번입니다. 정혜가 먼저 말했다. 이번 달에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번 달에도 1번이었고요. 여전히 침묵. 정혜는 계속했다. 감정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근무 계약서에 사전 통보 없는 결근이 3번이면 계약 해지 조건입니다. 관리 직원한테 이미 확인했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파크 골프장에서 보던 눈이 아니었다.
크고 밝게 뜨고 주변 사람을 내려다보던 눈이 아니었다. 지금 눈은 작고 빠르게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이었다. 그것이 더 선명하게 사람을 드러냈다. 사모님, 목소리가 달랐다. 낮고 떨렸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정혜는 직감했다. 그 다음이 무엇일지.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말순이 의자에서 무릎을 꿇었다.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었다. 정혜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말순이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말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일 없으면 저 진짜 막막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진짜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았다. 반지들이 없는 손. 손등에 물기가 있었다. 청소를 이미 조금 하고 온 것인지 아니면 오는 길에 땀이 났는지. 고무 장갑이 손목에 걸쳐진 채로 흔들렸다. 무릎을 꿇은 사람. 파크 골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 젊은 남자 옆에서 반지를 번쩍 이던 사람. 전부 같은 사람이었다. 정혜는 오랫동안 말순을 내려다봤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이 장면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유를,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정혜는 잠시 말순을 내려다봤다.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거지들도 골프는 치네. 그 말이 다시 한번 지나갔다. 선명하게. 그 말이 박혔던 자리. 어린 시절 기억과 맞닿았던 그 찌릿한 곳. 점심 도시락이 없어서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했던 날들. 교복 소매가 해진 것을 가방으로 가렸던 그 자세. 그것들이 지금 이 복도에서 다시 올라왔다. 정혜는 말했다. 일어나세요. 말순이 올려다봤다. 눈이 빨갰다. 아직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나올 것 같은 눈이었다. 바닥이 차가워요.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다. 두 손을 고무 장갑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허리가 굽었다. 파크 골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 자세가 아니었다. 정혜는 맞은편에 앉았다. 서서 내려다보는 것이 싫었다.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환풍기 소리. 멀리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소리. 건물이 숨쉬는 소리들이 그 사이를 채웠다. 박 씨. 저는 제가 이 건물 주인인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파크 골프장 사람들도 몰라요. 말순이 눈을 깜빡였다. 그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계산하는 것 같았다. 정혜는 그것을 봤다. 왜 말을 안 하냐고요? 정혜가 조용히 이었다.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내 전부가 아니니까요. 건물이 있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박 씨는 달랐죠. 거기서 저한테 말을 잠깐 멈췄다. 일부러 멈췄다.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다. 분노인가? 슬픔인가?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사실이었다. 거지들도 골프는 치네 라고 했죠.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이 기억나세요? 말순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기억하든 못하든 나는 기억해요. 정혜는 잠깐 창문을 봤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제가 거지처럼 보였나요? 낡은 가방을 들고 도시락을 싸왔다고. 운동화가 오래됐다고. 그게 거지예요? 말순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니면 그냥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가요?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끼려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말순이 어깨를 떨었다. 울음이 나오는 것이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조금씩 흔들렸다. 정혜는 그것을 봤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다. 달래지 않았다. 이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연극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잠시 기다렸다. 말순이 손으로 눈을 닦았다. 고무 장갑이 닿아서 볼이 빨개졌다. 사모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파크 골프장에서의 그 크고 공격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정혜는 생각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정혜가 물었다. 말순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자가 자꾸 핸드폰 보고 있었고, 내가 말해도 집중을 안 하고. 그래서 화가 나 있었는데, 정혜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받은 화풀이를 내게 했다는 것이었다. 우연히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남자가 집중을 안 해서 내가 기분 나빠야 해요? 말순이 입을 다물었다. 박 씨는 그 남자한테 돈을 줬죠. 하루 30만 원. 그 남자는 그 돈을 받고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을 안 했다고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의 사정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인 것 같았다. 어떻게? 파크 골프장은 좁아요. 정혜가 짧게 말했다. 말순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혜는 계속했다. 그 돈으로 산 시간이 기대만큼 좋지 않아서 화가 났고 그 화를 나한테 풀었다. 그거잖아요. 말순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 화를 왜 받아야 해요? 질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말하고 싶었다. 30년 동안 가르친 것 중 하나가 그것이었다. 내 감정은 내 것이다. 남에게 쏟으면 그게 폭력이다. 말순이 고개를 더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왔다. 정혜는 잠깐 그 말을 들었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뭔가를 의미했다. 알겠어요. 정혜가 말했다. 그리고 계약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말순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무단 결근 2번. 계약서 조항대로라면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 번 더 있으면 그때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말순이 뭔가 말하려 했다. 박 씨. 정혜가 먼저 말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한 말은 계약서 이야기예요. 파크 골프장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합시다. 말순이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정혜가 일어섰다. 가방을 들었다. 거지 옆편 내한테 사모님이라뇨. 목소리가 낮아졌다. 차갑지 않았다. 뜨겁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이었다. 각자 인생 사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복도를 걸어서 유리문을 밀었다. 바깥은 맑았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그쳐 있었다. 인도 위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햇살이 거기 닿아서 아주 잠깐 반짝거렸다. 발걸음 소리가 났다. 자신의 발걸음. 운동화 밑창이 젖은 인도를 밟을 때 나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밤 블록쯤 걸었을 때 뒤에서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말순이 나온 것 같았다.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그냥 뭔가 소리를 내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아니면 정혜가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한 것인지도 몰랐다. 걸음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모퉁이를 돌자 소리가 사라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다. 저녁 무렵에 하늘이 붉게 물들다가 빠르게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통쾌했냐고? 그게 또 복잡했다.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말했다. 그런데 말하고 나서 남는 것이 있었다. 씁쓸함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후련함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 서랍장을 열었다. 남편이 준 흰금 목걸이. 손 안에 올려놓고 잠깐 봤다. 작고 조용하고 빛나는 것. 에메랄드가 아니었다. 번쩍이지 않았다. 하지만 볼 때마다 좋았다. 다시 넣었다. 불을 끄고 누웠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말순은 한동안 건물 앞 인도에 서 있었다. 정혜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 이후로도 한참 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손에 고무 장갑이 들려 있었다. 아직 청소를 시작하지도 않은 채로 나왔다.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다. 건물 안에서 청소를 마저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혜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남자에게 받은 화풀이를 내게 했다. 내 감정을 남에게 쏟으면 폭력이다. 직접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혜의 말 안에 그게 들어 있었다. 말순은 그것을 알아들었다. 화가 났다.
정혜한테가 아니었다. 자신한테. 에메랄드 반지를 처음 산 것이 언제였더라? 8년 전이었다. 남편이 나간 다음 해. 남편은 그냥 나갔다. 이혼 서류를 들고 왔고 말수는 서명했다. 그게 전부였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류 한 장이었다. 그 뒤로 뭔가를 바꿔야 했다. 내가 이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아무도 몰라도 자신만은 알아야 했다. 그래서 반지를 샀다. 비쌌다. 한 달 월급하고도 모자라서 적금을 깼다. 그 반지를 끼면 뭔가가 달랐다. 손이 달라 보였다. 내가 달라 보였다. 버스가 왔다. 탔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은 건물이 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 나는 청소를 하면서 에메랄드 반지를 끼고 다닌다. 누가 더 우스운 걸까? 대답이 나왔다.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창문이 차가웠다. 2주가 지났다. 그 사이 말수는 결근하지 않았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확하게 나왔다. 건물 관리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 박말순 씨 요즘 잘 나와요. 일도 꼼꼼하게 하고요. 정혜는 그냥 들었다. 그 이상의 감상을 갖지 않으려 했다. 파크 골프장은 평온했다. 에메랄드 반지 여자가 사라진 뒤 단골들 사이에서 처음 며칠은 그 이야기가 났다가 금세 다른 것들로 넘어갔다. 여름이 끝나가면서 잔디색이 바뀌기 시작했다. 파크 골프공이 잘 굴러가는 계절이었다. 정혜는 오전 라운드를 마치고 매점에서 음료를 샀다. 시원한 보리차였다. 냉장고에 넣어둔 도시락을 꺼내기 전에 목을 적시는 게 루틴이었다. 그런데 그날 매점 앞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처음 오는 사람들 2명이 정혜 쪽을 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냥 지나치면 됐지만 뭔가 어색했다. 2번, 3번 그런 시선이 있었다. 강 씨가 다가왔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정혜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벤치 한쪽으로 갔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처음 본 분들. 그 분들이 정혜 씨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요? 강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누가 그 분들한테 뭔가를 말했대요. 여기 건물주 여자가 있는데 청소 아줌마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파크 골프장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힌다고요. 정혜는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정혜 씨 외모 묘사를 들었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혜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것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말순이었다. 물어볼 것도 없었다. 이 파크 골프장에서 자신의 외모를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건물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한정적이었다. 말순밖에 없었다. 소문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정혜가 말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강 씨가 눈을 크게 떴다. 아무것도요? 억울하지 않아요? 정혜는 잠깐 생각했다. 억울한 게 맞아요. 근데 소문을 이기는 방법은 반박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돼요. 강 씨가 한참 정혜를 봤다. 선생님 같은 말이에요. 30년 했으니까요. 정혜가 조용히 웃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파크 골프장 단골 중 한 명인 권 씨가 이틀 뒤 정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저기 정혜 씨, 아는 분이 그러는데 여기서 좀 안 좋은 소문이 돌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권 씨는 파크 골프장에서 가끔 마주치는 60대 여성이었다. 직접 친하지는 않았지만 라운드를 같이 돌 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들었어요. 속상하시겠다. 워낙 말이 빨리 돌아서요. 괜찮아요. 정혜는 그렇게 말했다.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알게 된다는 것은 좋은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최 씨가 나섰다. 제가 직접 해명할게요. 그쪽에서 소문 들은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것을 말하면 돼요. 됐어요, 최 씨. 왜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소문이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최 씨가 뭔가를 해명하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져요.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발끈하고 해명하고 반박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야깃거리가 되는 거고. 최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선생님 말이 맞네요. 오 선생이 끼어들었다. 근데 저 좀 화나는데요. 청소 아줌마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약 위반한 쪽이 어딘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 파크 골프장에서 그걸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혜가 말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내 입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이 없었다. 강 씨가 과자를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은 참 씩씩해요. 정혜는 웃었다. 씩씩한 게 아니에요. 피곤한 거예요. 그 솔직한 대답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정혜는 그날도 오전 라운드를 마치고 매점에서 보리차를 샀다. 매번 같은 것이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유리병 보리차. 차갑고 쌉쌀한 맛이 좋았다.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도시락을 꺼내려는데 오 선생이 뒤쪽에서 빠르게 걸어왔다. 선생님 잠깐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낮고 빠르고 어딘가 긴장이 섞여 있었다. 정혜가 돌아봤다. 오 선생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 음료 잠깐 내려놔요. 왜요? 그냥요. 일단 내려놔요. 정혜는 보리차 병을 벤치 위에 놓았다. 뚜껑을 아직 열지 않은 상태였다. 오 선생이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방금 매점 앞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음료 사고 잠깐 가방 챙기느라 한눈 팔 때 누가 그 음료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정혜는 잠깐 말이 없었다. 누가요? 오 선생이 다시 주변을 봤다. 멀리서 봐서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형이 좀 통통하고 옷이 빨간색이었어요. 정혜의 등 뒤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지나갔다. 빨간색. 말순이 파크 골프장에 올 때 자주 입던 색이었다.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입구 쪽에 있던 것 같은데 내가 선생님한테 오느라고 놓쳤어요. 최 씨가 어느새 옆에 와 있었다. 언제 온 것인지 몰랐다. 제가 봤어요. 최 씨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형사 출신의 목소리였다. 뚜껑을 열고 뭔가를 넣는 것을 봤어요. 뚜렷하게. 정혜는 그 말을 들었다. 뭔가를 넣었다. 음료에. 자신의 음료에. 잠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너무 뜬금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최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입구 쪽. 아직 있어요. 제가 미리 가서 잡고 있을게요. 최 씨가 빠르게 걸어갔다. 입구 쪽으로 갔다. 최 씨가 한 여자 앞에 서 있었다. 빨간 상의, 검은 하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하지만 체형이 익었다. 걸음걸이도 익었다. 선글라스를 벗지 않아도 알았다. 말순이었다. 잠깐 서요. 최 씨가 말했다. 말순이 가려다가 멈췄다. 최 씨가 앞에 서 있었으니까. 정혜가 다가갔다. 말순이 정혜를 봤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그 눈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다. 놀람인지 당황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선글라스 벗어요. 정혜가 말했다. 말순은 벗지 않았다.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말순 씨. 정혜가 이름을 불렀다. 말순의 몸이 굳었다. 방금 제 음료에 무언가를 넣었죠.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본 사람이 2명이에요. 오 선생님이 보셨고 최 씨가 보셨어요. 최 씨는 전직 형사예요. 최 씨가 옆에서 말했다. 저 25년 강력계에 있었습니다. 말순의 어깨가 내려갔다. 그거 뭐예요? 정혜가 말순의 손을 봤다. 말순의 손이 가방 쪽으로 가려다가 멈췄다. 가방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이었다. 보여줘요.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강 씨가 옆에서 말했다. 경찰 부를게요. 핸드폰을 꺼내는 모양이었다. 말순이 손을 들었다. 잠깐요. 목소리가 떨렸다. 잠깐요. 그냥 소화제예요. 그냥. 최 씨가 팔짱을 꼈다. 소화제를 남의 음료예요?
그냥 좀 배탈이 나게 하려고. 말순이 말을 흐렸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원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주변에 있던 몇몇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배탈이 나게 하려고. 정혜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정리했다. 자신을 해고당한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 음료에 무언가를 넣었다. 배탈이 목적이든 아니든 타인의 음료에 모르게 무언가를 넣는 것은. 강씨, 경찰 불러요. 정혜가 말했다. 말순이 소리쳤다. 잠깐만요. 그냥 소화제라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경찰이 판단하는 거예요. 경찰이 왔다. 파출소에서 2명이 나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경관 하나, 30대 여자 경관 하나. 강 씨가 불러준 것이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 경관이 정혜에게 물었다. 정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음료를 샀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다른 사람이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넣는 것을 2명이 목격했다. 목격자가 있다. 그 사람이 저기 있다. 경관이 말순에게 다가갔다.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말순은 처음에 거부했다. 그러다가 경관이 2번 더 말하자 가방을 내밀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 분말이 든 작은 비닐봉지였다. 이게 뭐예요? 소화제요. 포장이 없는데요. 집에서 덜어왔어요. 경관들이 눈을 교환했다. 일단 저희 파출소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진짜 소화제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탈 좀 나게 하려고. 그게 고의적으로 타인의 음식물에 물질을 첨가하는 행위예요. 남자 경관이 말했다. 공식적인 목소리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상 음식물 혼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순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파크골프장 단골들, 처음 온 사람들. 다들 먼발치에서 보고 있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말순이 경관에게 끌려가다시피 걸어가면서 정혜를 돌아봤다. 제발요. 사모님 제발요. 정혜는 그 시선을 받았다. 처벌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것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가 먼저였다. 피해자분도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자 경관이 정혜에게 말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씨와 오 선생도 목격자로 함께 갔다. 강 씨가 정혜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것뿐이었다. 정혜는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파출소까지 걸어갔다. 파출소는 조용했다. 정혜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관이 옆에서 도와줬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 경위, 피해 내용. 쓰면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다. 최 씨와 오 선생도 각자 진술서를 작성했다. 다른 방에서 말순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다. 가끔 목소리가 들렸다. 울다가 말하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았다. 분말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관이 정혜에게 왔다. 일단 성분 검사상 소화 관련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관이 잠깐 멈췄다. 고의로 타인의 음료에 몰래 첨가한 것은 맞고 피해자분이 원하시면 정식 고소로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2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정혜는 잠깐 생각했다. 조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때 결정할게요. 알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최 씨와 오 선생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 고소할 거예요? 최 씨가 물었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소화제든 뭐든 몰래 음료에 넣은 건 잘못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또 뭔가 할 수 있어요. 정혜는 창밖을 봤다. 파출소 창문으로 파크골프장 방향이 보였다. 공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알고 있었다. 해고당한 것이 억울해서.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껴서. 에메랄드 반지를 끼고 큰 목소리로 말하던 사람이 청소복 차림으로 건물 주인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는 안다. 하지만 수치스러움이 이것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었다. 정식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임의동행으로 말순을 데려온 상태였고 조사 과정에서 말순이 감정적으로 경관에게 소리를 질러서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추가됐다. 그 부분은 정혜가 관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말순은 그날 밤을 유치장에서 보냈다. 정혜는 그것을 나중에 경관한테서 들었다. 일부러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 경관이 처리 결과를 통보하면서 말해줬다. 피의자가 조사 중에 경관에게 고성을 질렀고 그 부분으로 당일 유치장 수용됐습니다. 다음날 훈방됐어요. 알겠습니다. 정혜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유치장. 파크골프장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번쩍이던 사람이. 젊은 남자를 옆에 앉히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남의 음료에 손을 댔다가 2명에게 목격되고 경찰에 끌려가서 유치장 하룻밤을 보냈다. 통쾌한가? 정혜는 잠깐 그것을 물어봤다. 자신에게. 통쾌하지 않았다. 씁쓸했다.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인지 저 사람 스스로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사실대로 했을 뿐이었다. 음료에 손댄 것을 경찰에 알렸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다시 서랍장을 열었다. 흰금 목걸이. 이번에는 꺼내서 목에 걸었다. 거울을 봤다. 어울렸다. 오래 보지 않아도 알았다. 남편이 골랐을 때 이것이 자신에게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벗어서 박스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걸고 나갈 날이 있을 것이었다. 그날은 오늘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파크골프장으로 돌아갔다. 도시락을 쌌다. 연근조림, 계란찜, 오이소박이. 냉기가 가시지 않은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고 요리하는 그 시간이 좋았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다. 골목을 지나고 큰 도로를 건너고 공원 입구를 들어섰다. 최 씨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잔디를 바라봤다. 공원은 어제와 같았다. 잔디가 바람에 흔들렸다. 까치가 성큼성큼 걸었다. 그냥 아침이었다. 그것으로 됐다. 강 씨가 과자를 건넸다. 오늘 음료는 제가 직접 뜯어 드릴게요. 하면서 웃었다. 정혜도 웃었다. 됐어요, 강 씨. 그래도요. 강 씨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서 뚜껑을 직접 확인하고 건넸다. 정혜는 그것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쌉쌀하고 여전히 좋은 맛이었다. 35장 오 선생의 질문. 점심 무렵 단골들이 그늘 아래 모였다. 정혜가 도시락을 꺼내는데 오 선생이 말을 꺼냈다. 선생님, 그 에메랄드 반지 여자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며칠째 안 보이잖아요. 내가 공원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여기 등록 자체를 안 했대요. 유료 등록 없이 그냥 드나들었던 거예요. 최 씨가 팔짱을 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거잖아요. 강 씨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 그래서 안 나온 건가요? 걸릴까봐. 오 선생이 정혜를 슬쩍 봤다. 정혜는 연근 한 조각을 집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것만 말했다. 오 선생이 잠깐 뭔가를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젓가락을 들었다. 다들 같이 먹기 시작했다. 정혜는 그 침묵이 좋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에메랄드 반지 여자 얘기는 안 해요? 강 씨가 물었다. 할 게 없어요. 강 씨는 그 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냥 오이소박이를 씹으며 하늘을 봤다. 밥이 고슬고슬했다. 오이소박이가 아삭하게 씹혔다. 연근의 단맛이 뒤에서 올라왔다. 좋은 맛이었다. 오후 라운드 직전 혼자 잠깐 앉아 있었다. 누가 더 비참한 삶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대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말수는 하루 종일 무릎을 구부려 계단을 닦고 번 돈으로 옆에 앉아줄 사람을 샀다.
에메랄드 반지를 끼고 큰 목소리로 말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찾아서 자신이 그 위에 있다고 느끼는 그 짧은 감각.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의 음료에 손을 댔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반지가 없는 손으로. 불쌍했냐고? 그랬다. 조금은. 하지만 불쌍함이 모든 것을 덮지는 않았다. 찔린 자리는 여전히 찔린 자리였다. 그리고 음료에 손을 댄 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다. 정혜는 생각했다. 나는 어떤가? 낡은 가방을 들고 오래된 옷을 입고 혼자 도시락을 싸서 파크골프장에 오는 62살 여자. 아무도 그 서랍장 안박스를 모른다. 아무도 임대차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자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자신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근조림을 먹고 강 씨와 웃고 채 씨와 인사하고.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다. 비참하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단단했다. 오후 라운드가 시작됐다. 정혜는 4번 홀에서 자세를 잡았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클럽을 양손으로 감아쥐고 시선을 공에 고정했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5번 홀 방향으로. 왼쪽으로 살짝 꺾어쳐야 하는 각도였다. 힘을 빼야 멀리 갔다. 그것을 아는데 한 달이 걸렸다. 클럽을 뒤로 당겼다. 딱. 공이 날아갔다. 포물선을 그리며 깔끔하게 예상한 방향으로. 채 씨가 옆에서 말했다. 오늘 타수 좋겠는데요. 정혜는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그럴 수도 있죠.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에필로그 봄이 오면. 그해 가을 파크골프장에 단풍이 들었다. 잔디는 녹색에서 갈색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오전에 나오면 풀 위에 이슬이 맺혔다. 운동화 밑창이 촉촉해졌다. 에메랄드 반지 여자는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 두 주는 단골들이 가끔 이야기를 꺼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언급이 없어졌다. 사람은 빠지면 빈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도 결국 채워지거나 없어졌다. 정혜는 건물 관리 직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새로운 청소 직원을 소개받았다. 60대 초반 여성.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평이었다. 말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다. 물어보지 않았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가끔 아주 가끔 생각은 났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서 반지를 끼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고무 장갑을 끼고 있는지, 어느 쪽이든 정혜의 삶과 교차할 일은 없을 것이었다. 겨울이 왔다. 파크 골프장이 잠시 쉬었다. 정혜는 그 시간을 산책으로 채웠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손녀가 자랐다. 새해가 됐다. 봄이 오면 다시 파크 골프장이 열릴 것이다. 잔디가 다시 초록으로 바뀔 것이다. 정혜는 그날도 25분을 걸어서 도착할 것이다. 오래된 가방을 어깨에 걸고 도시락을 손에 들고. 그리고 채 씨가 손을 들 것이다. 강 씨가 과자를 건넬 것이다. 박 노인이 조용히 앉아서 공을 칠 것이다. 그것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단단하게. 에메랄드는 빛을 받아야 빛난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 누군가 비춰줄 때만 그 빛이 사라지면 그냥 초록돌이다. 반면 현미밥은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뚜껑을 열기 전에도 이미 따뜻하다. 오늘 사연 참 마음이 오래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도 하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삶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누군가는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지켜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삶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단단한 삶이었는지.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지금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금 무리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오늘 밤은 조금만 조용히 내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